법에 비춰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.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자전거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네. 요즘 봄날이고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네.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꽃구경을 가시거나 나들이를 가는 경우 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? 아, 좋죠.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출퇴근 시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자전거 동호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오늘은 이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네. 자전거가 참 많이 생활화되긴 했지만 자전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네. 자전거 운행에 대해서 법적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시고요. 네, 네. 또 어떤 분들은 또 과감하게 차도에서 또 타시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. 네. 일단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.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전거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거. 그러면 만약에요, 자전거가 뭐 횡단보도에도 많이 다니잖아요. 그리고 인도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100% 자전거 과실인가요? 네,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이 자전거에서 내리셔서요. 네. 이걸 끌고 가셔야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이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린 후에 이걸 끌고 가셔야 되는데 예.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네.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네. 차와 같은 이제 취급을 한다고 했죠. 네네. 그래서 차량이 사람을 친 것과 비슷하게 운행자가 상당 부분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.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네. 유사한 사례인데 예. 이를테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시다가 네. 완전 진짜 자동차 있죠. 예.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자전거 운행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시게 되는데요. 그래요? 네,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.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던 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요. 네. 그러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다가 이 자전거를 충격해서 자전거 운행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우리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네네.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.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하면서 그래요? 총 피해액의 절반 혹은 절반에 못 미치게 되는 금액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.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네.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서 네. 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아, 이거 꼭 주의를 하셔야겠네요. 그리고 요즘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전거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, 변호사님?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요. 네. 안전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지나치게 과속을 하거나 예. 앞서가는 자전거를 옆에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네. 또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또 몇 년 전 하급심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. 예. 2013년경에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앞서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서 급히 유턴을 했는데요. 네네. 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이를 보지 못해서 두 대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. 뒷자전거 운전자 역시 당시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어기고 과속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. 또 앞에 자전거죠. 그러니까 예.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네. 총 피해액 중에 약 65% 정도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자전거는 차량과 달리 이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밟을 때 뭐 표시가 되는 그런 램프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? 없죠. 예, 그래서 운행 시 서로 양측 모두 주의 의무를 더 다해야 된다. 그런 취지죠. 그렇겠네요. 아무리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도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인도가 아니라 이 전용 도로에서
자전거와 행인이 충돌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? 네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칭 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 보행자는 그 안으로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행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. 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도 판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. 네네. 한 자전거 운행자가 예.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가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어요. 근데 이것을 이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예. 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. 이 보행자는 당연히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. 네.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네.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.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예. 다만 이 보행자도 진입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 도로에 들어가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60%가 된다고 했습니다. 즉 발생한 손해액의 40% 정도만 자전거 운행자에게 배상을 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네. 결국 다친 사람도 그렇고 사고를 낸 사람도 그렇고 양측 모두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. 그러네요.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가급적 보행자가 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. 예. 자전거 운행자 역시도 비록 자전거 전용 도로이긴 하지만 언제라도 보행자가 출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네.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. 만약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될까?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받나요? 음주자전거 네. 과거에도 금지는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사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랬어요. 처벌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예. 단속도 거의 안 했는데요.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서는 네. 이 막걸리를 기능성 음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라이딩하는 도중에 힘들면 자주 애용하신다 이런 글들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. 예. 근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게 되었는데요. 네네.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네.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,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술 드시고 자전거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자전거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.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.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는 법의 뭔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도로 위로 나오면 차들 사이에서 최약자가 돼버립니다. 사실 자전거는. 자전거 인구는 좀 늘었지만 아직 우리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자전거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. 사람의 힘과 그다음에 기계 장치가 결합해서 작동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도 이 자전거 출퇴근은 매우 훌륭한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. 맞아요. 도로에 나가면 정말 약자 중에 약자로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출퇴근을 하고 나면 씻는 것도 좀 문제였습니다. 땀이 많이 나죠. 그렇죠. 예.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전거 출퇴근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자전거 출퇴근하라 이렇게 권장하기 전에 뭔가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사고도 줄어들고요. 훨씬 좋겠죠. 자, 오늘은요. 자전거에 대해서 함께 법적인 상식들 우리 함께 배워봤습니다.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